조선의 스승 퇴계 이황의 철학을 만나는 시간, 지혜낭 독실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사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친구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쓰럽습니다. 명함 가득 모아놓고 골프 모임 몇 개 다니고 동창회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인맥 자랑하는 그 모습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텅 빈 허세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작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많은 인연들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쓸데없는 관계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척,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이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태구, 즉 벗을 가려 사귀는 법입니다. 퇴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잘못 사귀면 평생이 망가진다고. 벗을 가리지 않고 사귀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 이건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2026년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절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잘못된 관계를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계로 인해 낭비할 돈도 에너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뭐 100만 원 정도야. 오랜 친구인데. 그래서 빌려줍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도 뭐하고 그냥 기다립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한테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야, 정말 미안해. 그때 그 돈 아직 못 갚았지? 사실 지금도 형편이 안 좋아서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정말 큰일이 생겼어.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번 일만 해결되면 그때 빌려간 돈이랑 같이 다 갚을게.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미 100만 원을 날렸는데 여기서 거절하면 그 100만 원은 영영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혹시 정말로 다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친구가 나쁜 놈은 아닌데 진짜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그래서 또 빌려줍니다. 500만 원을. 아니,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뻔합니다. 연락이 끊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일십입니다. 우연히 동창회에서 마주쳤을 때는 슬쩍 피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당한 거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1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호구처럼 빌려줬을까?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앞으로는 절대 누구한테도 돈 안 빌려줘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납니다.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고민합니다. 이번 친구는 진짜 착한 친구인데, 이번에는 진짜 급한 일인 것 같은데, 결국 또 빌려줍니다. 그리고 또 날립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입니까? 제가 만나본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 이런 식으로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날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면 여러분이 몇 년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면 아프실 때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을 여러분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머리들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자,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사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아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이익을 탐하고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천천히 멀어져야 한다가 아닙니다.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한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끊지 못합니까? 첫째, 정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군대 동기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이 뭡니까? 정이라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이 여러분을 아낍니까? 여러분을 배려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호구로 봅니다. 돈 뜯어낼 수 있는 ATM 기계로 봅니다. 그런 사람한테 정을 운운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둘째,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친구를 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속 좁은 사람이라고 할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속 좁은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입니다. 진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치 보느라 여러분의 노후가 망가지는 게 말이 됩니까? 셋째,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이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비록 돈을 안 갚지만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돈 빌려가서 제때 갚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빌린 순간부터 이미 그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갚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면
거절할 때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글쎄, 지금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그럼 나중에 다시 말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빌려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2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어. 예전에 몇 번 빌려줬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돈 문제는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정부 지원금이나 은행 대출 같은 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고 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200만 원 정도도 못 빌려줘?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나한테 돈을 빌리면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거고 나는 언제 갚을까 궁금해할 거야. 그러면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지. 그래서 나는 원칙적으로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계속 조릅니다.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할게. 나는 못 빌려줘. 내가 아무리 사정해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건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원칙이야. 부디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럼 형편이 나아지면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애가 대학 등록금 내야 해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럼 등록금 내고 나면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명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원칙을 말하십시오. 나는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지 않는다. 이게 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의 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할 겁니다. 그래, 내 원칙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하게 됐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라면 화를 낼 겁니다. 야, 너 정말 너무하네. 친구 좀 도와달라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을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가짜 친구였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떠나준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지만 가짜 벗은 내게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오고 이익이 없으면 떠난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화내고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일찍 정리한 건 여러분한테 엄청난 행운입니다. 만약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여러분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지켰고 가짜 친구를 걸러냈습니다. 이게 바로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태구, 벗을 가리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야 할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다니는 골프장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최근에 산 차가 얼마나 비싼지, 자기가 다녀온 여행지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슬쩍 화제를 돌려서 다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애가 말이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그 사람의 자랑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자꾸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애는, 저 사람은 골프 치러 다니는데 나는, 저 사람은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도 일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존감을 회복할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번 떨어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이신 분인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동창 모임이었는데 거기 가면 늘 박 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박 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만 나가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야들아, 나 이번에 제주도에 별장 하나 샀어. 너희들 놀러와. 야들아,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았어. 야들아, 나 요즘 병원 VIP 검진 받으러 다니는데 서비스가 정말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매번 했습니다. 처음에 김 씨는 그냥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뭐, 친구가 잘 사는 거 보기 좋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점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자꾸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집도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고 자식들도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 씨처럼 제주도 별장이나
VIP 검진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박 씨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김 씨는 자꾸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 하나 자랑할 게 없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용기를 내서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김 씨, 왜 요즘 모임에 안 나와? 김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이제 그 모임 안 나갈 거야. 나가도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고.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김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김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평범하지만 건강한 자식들, 많지 않지만 쓸만한 연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연을 정리하는 힘입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과 사귀어야 한다. 만약 어떤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는 여러분을 벗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을 청중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랑을 들어줄 관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 유형은 부정적인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도 주변에 꼭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 말입니다. 요즘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물가는 자꾸 오르고 연금은 쥐꼬리만 하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병원 가면 아픈 데만 늘어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 자식들에 대한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쭉 빠집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힘드니까 하소연하는 거겠지 하고 들어줍니다.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아니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바뀔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은 그냥 불평불만하는 걸 즐기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고역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이신 분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산책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최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씨와 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도 하고 동네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의 이야기는 점점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정말 못되게 굴어. 우리 아들은 돈만 벌려고 하지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매일 아침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위로해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며느리가 완전히 나쁘지는 않을 거야. 아들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마음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는 아침 산책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최 씨 불평을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하고 돌아오면 기분이 상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최 씨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 씨한테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최 씨와 산책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일부러 6시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최 씨가 오는 7시 전에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왜 안 나왔어? 이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이제 혼자 산책하려고. 요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말이야. 최 씨는 섭섭해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같이 걸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이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씨는 계속 혼자 산책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혼자 걷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조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오히려 훨씬 좋았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책하고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불평불만을 들으면서 우울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적인 인연을 정리하는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아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항상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도 옮겨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사람들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제일 나쁩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자기한테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탁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 취업을 도와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디 아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를 대신 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탁을 들어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다시 연락이 끊깁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또다시 뭔가 필요할 때 연락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이신 분인데 대학 동기 중에 한 명과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 동기 이름을 강 씨라고 하겠습니다. 강 씨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창회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강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정 씨,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지? 사실은 말이야, 우리 애가 이번에 취업 준비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자리 있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정 씨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동기니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회사에 신입사원 채용이 있어서 인사팀에 부탁해서 강 씨 아들의 이력서를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 씨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강 씨는 정 씨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애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나중에 밥 한번 사야지. 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강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밥 사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강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정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2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어? 나중에 수익 나면 원금이랑 이자 다 줄게. 정 씨는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 그러자 강 씨는 섭섭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대학 동기인데 이 정도도 안 도와줘? 지난번에 내 아들 취업 도와준 거 잊었어? 이번에는 내 차례 아니야?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정 씨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강 씨,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진짜 친구라면 평소에도 연락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넌 뭔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하잖아.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번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강 씨는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하네. 친구 좀 도와달라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정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강 씨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닐까? 그래도 대학 동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는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 씨와의 관계는 애초에 친구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일방적인 이용 관계였습니다. 강 씨는 필요할 때만 정 씨를 이용했고 필요 없을 때는 무시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할 뿐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만약 한쪽만 주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이용이다. 이용당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한다.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분명하게 인연을 가려야 합니다. 이제는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홀로 서기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 나쁜 친구들은 정리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외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인연들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 앞에서 여러분은 계속 듣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친구 앞에서 여러분은 계속 위로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 앞에서 여러분은 계속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외로움. 그보다는 차라리 진짜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혼자 있으면 최소한 자기 자신과는 솔직할 수 있으니까요. 퇴계 이황 선생은 신독, 즉 혼자 있을 때의 위험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신독이란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혼자 있을 때도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혼자 있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식들의 기대, 직장 상사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그런 기대들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70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던 책들,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주제들에 대한 책들, 마음을 위로해주는 시집들, 이런 책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작가들, 철학자들, 시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 시간입니까? 둘째,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시처럼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계절이 바뀌는 걸 느껴보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셋째,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저녁에 뭘 먹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병원 예약은 언제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10분, 20분씩만 명상을 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평화로워집니다.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넷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야?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와서 악기를 배워서 뭐 하게?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만족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창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섯째,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는구나.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네. 이런 식으로 자기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롭다. 이 자유로움 속에서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그립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나쁜 인연들을 정리하고 나면 그 빈자리에 좋은 인연들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여러분한테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쁜 인연들한테 쓰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여러분한테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 여러분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은 뭔가 편안해 보이네. 저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워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둘째, 여러분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인연들을 과감히 정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만 가까이 하게 됩니다. 셋째, 여러분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일기도 쓰면서 여러분은 계속 성장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지혜가 쌓이고 내면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여러분과 비슷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만 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관계입니다. 퇴계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함께 있으면 저절로 공부하고 싶어지고 더 선하게 살고 싶어지고 더 지혜롭게 살고 싶어진다. 이런 벗을 만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쁜 인연들을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를 먼저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은 친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설령 다가온다 해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쁜 인연을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장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게 퇴계이황 선생이 가르치신 태구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습니다. 중간에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지만 결국은 혼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마음속까지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그 아픔은 오롯이 내가 느낍니다. 내가 슬프면 그 슬픔은 오롯이 내가 느낍니다. 내가 기쁘면 그 기쁨도 오롯이 내가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내 감정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나는 원래 혼자구나. 혼자인 게 정상이구나.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외로움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이 사람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야 해.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먼저 스스로 서야 한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사귈 수 있다. 스스로 서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만 하고 그러면 관계가 무너진다. 여러분, 스스로 선다는 게 뭡니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혼자서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의존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 부정적인 친구,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 이런 걱정이 들 겁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과감하게 거절하고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으면서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호구 취급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생긴 시간에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일기를 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 가르치신 태구의 지혜입니다. 벗을 가려 사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나쁜 인연들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60대, 70대의 시간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늙어가는 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벗을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을 끊는 것은 더 중요하다.
좋은 벗 한 명이 나쁜 벗 100명보다 낫다. 아니, 차라리 벗이 아예 없는 것이 나쁜 벗과 사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나쁜 벗은 내 인생을 망치지만 혼자 있으면 최소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아십니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는 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최고의 예의라는 걸, 나에게 대한 예의, 내 시간에 대한 예의, 내 에너지에 대한 예의, 내 노후에 대한 예의, 이 모든 것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정리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대가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배려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배려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참지 않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당당하게 행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가짜 친구들과 억지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정작 가까이 둔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엄격하게 사람을 가렸습니다. 학문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익만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퇴계 선생을 차갑다고 냉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아는 거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인기가 아니라 원칙이라는 걸, 그래서 선생은 당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생 주변에는 정말 훌륭한 제자들만 모였습니다. 선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선생한테서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선생은 학문을 논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을 끊으십시오.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만나기 싫은 모임이 있습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건 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은 느낄 겁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아, 이게 평화구나. 한 달쯤 지나면 여러분은 후회할 겁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왜 그동안 참고 살았을까? 석 달쯤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달을 겁니다. 아, 관계를 정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아, 나쁜 인연을 끊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었구나.
퇴계 이황 선생의 태구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용기 있게 선택하고 단호하게 실행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이 들어서 지켜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쁜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신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벗을 가려 사귀는 것, 태구. 이게 바로 현명하게 늙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품위 있게 늙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하게 늙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쁜 인연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